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가성비가 꽤나 좋아서 인기를 끌었던 스마트워치 레드미워치 4의 다음 세대인 레드미워치 5를 중국 출장을 갔다가 하나 사왔습니다. 레드미워치 4의 499위안보다 100위안 오른 599위안을 알리페이 플러스 네이버페이로 결제해서 12만 345원이 나왔습니다. 100위안이 약 2만원 정도가 되니까 글로벌 버전이 국내에 출시된다면 레드미워치 4의 99,800원에서 약 2만원 정도가 오른 11만 9,800원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내수용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글로벌 버전의 국내 출시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 1분기 내에는 나올 겁니다. 레드미워치 5의 성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면서 레드미워치 4와 무엇이 다른지도 자세하게 다룹니다. 더불어 출시 시기와 사용 목적이 비슷한 Mi Band 9 Pro도 비교본으로 중간중간 영상에 등장합니다. 레드미워치 5는 중국 내수용이라서 중국어와 영어만 지원하기 때문에 한글 지원이 안 되는 점은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레드미워치 5는 이제는 대중적인 스마트워치의 모습이 된 모서리가 살짝 둥근 사각형입니다. 레드미워치 4와 함께 생긴 모습을 보면 디스플레이 변화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거의 똑같은데 베젤을 줄여서 레드미워치 5의 화면이 커졌습니다. 레드미워치 4는 1.97인치이고 레드미워치 5는 2.07인치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서리가 레드미워치 4는 플랫이고 레드미워치 5는 2.5D 곡률이 들어가서 위로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모서리 부분의 터치 사용성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네모난 모습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곡률까지 애플워치를 따라가는 듯 합니다. 샤오미는 레드미워치 5보다 조금 더 먼저 시장에 나온 Mi Band 9 Pro에도 2.5D 곡률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레드미워치 5는 크라운 버튼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 레드미워치 4의 크라운 버튼은 본체와의 사이 약간의 틈이 보이는데 레드미워치 5는 완전히 딱 붙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공간을 줄인 것이니까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살짝 튀어나와서 조금 두꺼워졌는데 레드미워치 4는 10.5mm이고 레드미워치 5는 11.3mm입니다. 착용했을 때 불편함이나 부담감을 주지 않는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이어서 기본 포함된 TPU 스트랩은 핀 버클을 끼운 다음 안쪽으로 집어넣는 형태입니다. 레드미워치 4가 구멍에 맞춰서 끼운 다음 밖으로 거는 형태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레드미워치 5의 스트랩은 레드미워치 4, Mi Band 9 Pro와 상호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 스트랩을 이용해서 줄질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의 호환성이 새 제품에서도 쭉 이어진다는 것은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한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레드미워치 5의 2.07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432곱하기514 해상도, 60Hz 주사율, 최고 1500리터 밝기를 지원합니다. 햇빛을 바로 받고 있는 야외에서도 충분한 시인성을 자랑할 만큼 잘 사용할 수 있는 화면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1200니트의 Mi Band 9 Pro나 최고 600니트의 레드미워치 4도 햇빛을 바로 받는 환경에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최고 1500니트가 조금 오버스럽긴 하지만 장점이죠. OLED를 사용한 디스플레이 기본 품질이 좋은 가운데 레드미워치 5에서 베젤까지 줄어드니까 화면을 꽉 채운 느낌이 무척이나 좋습니다. 레드미워치 4도 10만원이 안되는 가격대에서 만족스러운 디스플레이였는데 레드미워치 5는 10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가격대를 고려하더라도 만족감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레드미워치 5의 기본 성능은 완전 빠릿빠릿하지는 않지만 답답함 없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화면 전환 속도나 애플리케이션 반응 속도 등 이만하면 무난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레드미워치 4와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눈에 띄게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양쪽 손에 잡고 동일하게 기록한 운동 데이터를 불러와 보면 레드미워치 5의 로딩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같은 시기에 나온 Mi Band 9 Pro도 운동 데이터 로딩 속도를 비교해보면 우열을 가릴 만한 차이가 없게 거의 같은 속도로 로딩이 됩니다. 레드미워치 5를 사용하면서 인상적이다라고 느낌을 강하게 받은 부분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변화입니다. 레드미워치 5는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하면 알림이 나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설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하면 앱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위젯이 있고 계속 위로 올리면 앱 서랍이 등장합니다.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계속 넘기면 앱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위젯이 루프 형태로 나오고 아래에서 위로 올렸을 때 설정이 나오는 레드미워치 4와 비교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홈화면일 때는 앱 서랍으로 이동하고 다른 화면일 때는 홈화면으로 이동하는 크라운 버튼의 역할은 동일한데 크라운 버튼을 돌리는 인터페이스가 달라졌습니다. 레드미워치 4는 홈화면에서는 크라운을 돌려도 반응이 없고 한 단계 하이 레벨로 들어가야 메뉴 이동이 됩니다. 레드미워치 5는 이와 다르게 홈화면에서도 반응을 해서 아래로 돌리면 알림이 나오고 위로 돌리면 위젯과 앱 서랍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화면의 터치 드래그 방향과 크라운의 회전이 동일한 흐름을 가지도록 인터페이스를 일원화했습니다. 바뀐 인터페이스를 처음 만났을 때는 굳이 왜 바꿨을 거란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사용해보니까 일원화된 인터페이스가 사용성이 꽤나 괜찮습니다.
다음 이야기할 내용은 GPS 성능입니다. 스마트워치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GPS 성능은 걷고 뛰면서 경로인식과 거리인식 정확도를 확인했습니다. 비교군으로 레드매치 4와 미밴드 9 프로의 측정 결과를 함께 봅니다. 먼저 네이버 지도거리 측정에서 1.2km가 나오는 경로를 걸었을 때 미세하게 튀는 지점이 있기도 하지만 3종 모두 실제 경로를 지도에 비교적 잘 그립니다. 그런데 거리는 레드매치 5가 1.18km로 가장 실제 거리에 가깝게 나왔고 레드매치 4와 미밴드 9 프로는 오차가 조금 더 있었습니다. 이어서 기준점이 명확한 400m 트랙을 뛰었습니다. 한 바퀴를 뛰었을 때 레드매치 4와 미밴드 9 프로는 가끔 시작점이나 도착점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레드매치 5는 잘 잡았습니다. 거리 오차도 레드매치 5가 가장 양호합니다. 그리고 400m 트랙을 5바퀴 뛰었을 때 레드매치 4와 미밴드 9 프로도 거리 오차는 줄어들어서 레드매치 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경로를 보면 시작점에 대한 인식이 틀리기도 하고 경로를 확대했을 때 레드매치 5가 가장 정확하고 미밴드 9 프로, 레드매치 4 순으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정리하면 레드매치 5의 GPS 정확도가 거리인식이나 경로인식 모두 전작인 레드매치 4보다 좋아졌고 동시대 제품인 미밴드 9 프로보다도 조금 더 좋습니다. 절대적으로는 듀얼 GPS를 탑재한 프리미엄 스마트워치들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데 싱글 GPS를 탑재한 스마트워치들 중에는 그럭저럭 쓸만한 수준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레드매치 5는 심박수, 혈중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지수 등의 건강 데이터를 24시간 쌓을 수 있고 잘 때 착용하면 수면 데이터도 기록합니다. 레드매치 5의 수면 기록을 레드매치 4, 미밴드 9 프로와 함께 보면 은근히 많이 다르게 나옵니다. 명확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더 정확하다고 말하기가 다소 애매하긴 한데 실제 잠이 들고 깨어난 시간에 대한 데이터는 레드매치 5가 조금 더 정확합니다. 제가 새벽 3시 조금 안 돼서 잠이 들어서 오전 11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간에 깼는데 레드매치 4는 침대 위에서 눈 뜨고 뒤척이는 시간을 수면으로 인식했고 레드매치 5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가 와서 잠깐 깼다가 다시 잠이 든 기록은 3종 모두 잘 되었습니다. 수면 단계 분석이나 혈중산소 포화도, 심박수 등의 정보는 기준점이 없어서 오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레드매치 5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중에 배터리 충전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용 시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550mAh 배터리를 탑재한 사용 시간은 사용 환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AOD를 켜둔 상태에서 24시간 기준 10에서 15% 정도가 소모됩니다. 470mAh 배터리를 탑재한 레드매치 4와 사용 시간이 비슷한데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지만 화면도 커졌기 때문에 레드매치 4에서 레드매치 5로 오면서 사용 시간에 대한 증가는 없습니다. 레드매치 5가 사용하는 샤오미 하이퍼 OS는 최저가 수준이 높은 OS로 평가받습니다. 사용을 해보면 화면을 낭비 없이 꽉 채우면서도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적당함을 잘 유지해서 좋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오픈된 방식이 아니라서 서드파티 앱을 가져와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스마트워치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은 대부분 갖췄습니다. 블루투스 연결이긴 하지만 통화 기능을 제공하고 샤오미가 제공하는 범주 안이지만 제법 다양한 워치 페이스들이 존재합니다. 중국에서는 자체 통신이 가능한 이신 버전이 799위안에 출시되기도 했는데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미밴드 9 프로가 등장했는데 미밴드 9 프로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지난 11월에 올린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미밴드 9 프로와 레드매치 5가 결정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핵심만 짚어봅니다. 미밴드 9 프로가 1.74인치 화면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지만 운동, 건강 등의 기능적인 부분은 매우 흡사합니다. 외형적으로도 2.5D 곡률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 베젤을 줄인 것까지 동일한데 결정적인 차이는 미밴드 9 프로는 통화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밴드 9 프로에 레드매치 5의 크라운 버튼처럼 터치 이외의 조작이 가능한 별도의 버튼이 없다는 점도 다릅니다. 가격적으로는 미밴드 9 프로가 200위안이 더 저렴합니다. 미밴드는 알린 하기 및 운동을 위해서 심플하게 착용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데 GPS 성능이 레드매치 5가 더 좋으니까 운동을 위해서 더 저렴하게 구매하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심플한 디자인의 단순 알림 확인용이 필요하다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목적으로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레드매치 5를 권합니다. 레드매치 5는 전작인 레드매치 4 대비해서 100위안의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국내에 나올 때는 약 2만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승 가격 이상으로 좋아진 점이 체감이 됩니다. 다만 10만원이라는 경계선을 살짝 넘느냐 넘지 않느냐의 차이가 구매 심리에 조금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격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물론 세라믹을 더한 외형의 변화, 얇아진 베젤, 넓어진 화면, GPS 성능 향상 등을 생각해보면 레드매치 5 역시 레드매치 4 이상으로 잘 나온 스마트워치입니다. 레드매치 5가 레드매치 4와 비교해서 가격이 올라가긴 했지만 체감하는 만족감은 레드매치 4를 처음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종류가 많아진 5만원 아래 저가형 스마트워치들과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워치들 사이에서 중국기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딱 잡은 느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